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북한의 현 독재자이자 김일성, 김정일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걷고 있는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에 이은 세 번째 이야기여야 하는데 김정일 영상의 좀 잔인한 장면으로 인해 제재를 받아 수정 중이라 김정은부터 다루도록 하죠. 김정일 영상은 내일 업로드 될 겁니다. 저번에 말했듯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세 명을 다루고 정치인, 기업인들도 다루도록 하죠. 그리고 원래 김정은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나타난 김정은의 딸 김주혜도 조만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소리가 길었네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김정은은 1984년 1월 8일 출생으로 2023년 기준 만 39세입니다. 김정은이 집권했을 당시는 27살으로 세계 최연소 국가 원수였죠. 김정은은 폭군이자 제2대 최고 지도자였던 김정일과 그의 세 번째 부인이었던 고용희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친형으로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지만 대군으로 대접받고 있는 김정철, 여동생으로는 조선노동당 부부장인 김여정이죠. 부인은 북한 최고의 팝스 오케스트라인 은하수 관현악단 출신 이설주이고요. 키는 약 170cm, 몸무게는 현재 140kg이 넘죠.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 흔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실상 북한에서 공개하고 있는 프로필이죠. 하지만 김정은의 자녀도 그렇고 김정은의 유년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실이 많지 않습니다. 일부러 극비에 붙이죠. 알려진 사실들마저 진위 여부 논란이 꽤 있습니다. 심지어 출생 연도부터 정확하지 않죠. 1982년생이냐 1984년생이냐 두 가지 설이 존재했는데 통일부와 국정원에서는 김정은의 유학 시절 여권 등을 근거로 1984년생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1982년은 어디서 나온 거냐?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의 출생연도는 1912년, 아버지 김정일의 출생연도는 1942년입니다. 김정은은 이 두 사람으로부터 권력을 승계받은 점을 강조하기 위해, 그리고 각종 기념일을 끼워 맞추어 치르기 위해 1982년생으로 끝자리를 맞춰 선전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아직도 북한에서는 1982년생이라고 선전하고 있죠.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생일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잘하는 것도 극비에 붙이고 생일과 출생 연도까지 숨기는 이유는 우상화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북한은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 사상 통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입니다. 북한은 국정교과서에서 김일성이 축지법과 변신술을 쓸 줄 안다고 가르치죠. 김정일은 태어난 지 3주 만에 직립보행을 했고 5주 만에 말을 뗐다고 가르칩니다. 축지법과 변신술은 좀 웃기네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우상화 작업에는 그들의 생일을 민족 최대 명절로 지정하여 주민 모두가 기념하게 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김정은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집권한 지 10년이 넘었으나 김정은의 생일이 공휴일로 지정되긴커녕 아무런 행사도 없이 조용하기만 하죠. 이유가 뭘까요? 김인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이라는 지도자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표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김정은의 개인적인 일대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일을 명절이나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뒤로 밀려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이 생년, 출생지, 가계 등 우상화와 관련해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휴일 지정을 미루고 있다는 말이죠. 실제로 김정은은 북한 내에서도 출생지와 가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평안북도 창성에서 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김정은이 강원도 원산시에 위치한 김정일의 별장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아무리 우상화라고 해도 일의 진행이 너무 더딥니다. 불분명한 생년과 출생지를 넘어 가계까지 문제가 되는 이유, 모든 것들이 지연되는 이유는 바로 김정은 생모의 출신 때문이죠. 김정일의 세 번째 부인이자 김정은의 어머니인 고용희는 제2교포 출신의 무용수였습니다. 고용희는 일본 오사카시 코리아타운 부근의 스루아시에서 태어났고 10살이었던 1962년 제1조선인 북송사업 때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북한으로 건너왔죠. 하지만 북한의 공식 기록에는 제주도 북제주군 출신으로 적혀 있습니다. 왜 출신지를 바꿔서 기록했을까요? 북한에서 제2교포는 일명 째뽀라고 불립니다. 째뽀는 제2교포를 줄여서 세게 발음한 비하 단어이죠. 이렇게 비하를 당하는 이유는 북한에서 제2교포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거의 소설처럼 써놓았죠. 측근들, 권력을 잡은 이들도 김일성과 함께 항일운동을 했다고 하는 이들이고요. 우리는 일본의 극우 세력이나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정치권을 싫어하지 일본의
일반 사람들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제1교포들은 국군포로나 반혁명 종파분자 같은 부류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천대를 받았죠. 그래서 어머니 고용희의 출신이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데 걸림돌이 된 겁니다. 게다가 고용희는 이른바 기쁨조로 불리는 만수대 예술단의 무용수 출신이었죠.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김일성은 고용희의 출신에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김일성은 고용희를 며느리가 아니라 김정일의 첩으로 취급했죠. 당연히 고용희에게서 나온 김정은도 손자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김일성이 반대와는 별개로 출신이 어떠했건 고용희는 김정일이 가장 사랑했던 애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일은 역사적으로 봐도 악랄한 폭군에 속하죠. 덕분에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김일성도 말년에는 김정일에게 밀렸기 때문에 아무리 김일성이 고용희를 그리고 김정은의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관없었죠. 김정은의 이모인 고용숙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김정일은 어릴 때부터 김정은에게 권력을 승계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김정은을 권력자와 같이 대하는 상태에서 그가 보통 사람으로 성장하기는 불가능했다. 실제로 김정은은 8살 때부터 왕세자 대접을 받았습니다.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로 일했던 후지모토 겐시는 어린 김정은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회고했죠. 당시 6살이었던 김정은을 처음 만나 악수를 청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날 무섭게 노려봤다. 40이 넘는 어른을 그렇게 노려본다는데 충격을 받았다. 또 30년 넘는 나이 차에도 김정은은 존칭어를 생략한 채 늘 나의 이름을 불렀다. 김정은 평전 마지막 계승자에 따르면 김정은은 7살 때부터 직접 몰 수 있도록 개조된 차량을 가졌고 11살에는 허리춤에 권총을 차고 다녔다고 나와있죠. 집에는 인공폭포와 호수, 사격장, 작은 동물원이 있는 정원이 있을 만큼 유복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쉽게도 축지법과 변신술의 계보는 끊긴 것 같네요. 실제로 한번 보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2천만 인구 중 3에서 5%가 아사한 것으로 추산되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의 아이들은 먹을 게 없어서 꽃씨를 따먹는 동안 김정은은 스시를 먹으며 액션 무비를 즐겼고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추억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형제들과 집에서 가정교사에게 수업을 받으며 친구 없이 외로운 생활을 했다고 하죠. 당시 어머니 고용희는 정씨 부인이 아닌 김정일의 숨겨진 첩 신세였기 때문에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은 일반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형제들끼리만 생활한 것입니다. 김정은은 말썽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질이 급하고 인내심이 없었죠. 어머니 고용희가 그만 놀고 공부를 더 하라고 꾸짖자 김정은이 단식 투쟁을 했다는 일화를 보면 고집도 셌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증언과 이야기 드리고 김정은의 공식 기록은 1998년 9월부터이죠. 김정은은 여동생 김여정과 함께 스위스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두 사람이 국제학교가 아닌 평범한 공립학교에 다녔다는 점이죠. 김정은이 국제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설도 있고 각국 정보기관과 언론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공립학교를 택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후자가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네요. 앞서 김정은의 형 김정철이 스위스 국제학교에 다녔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정철의 신상이 서방 언론에 노출되자 동생 남매는 공립학교로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장 유력하거든요. 실제로 김정은은 유학 당시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은 또는 박운이라는 가명을 사용했고 스위스 주재 북한 대사관 운전수의 아들로 학교에 입학해 신분을 철저히 숨겼죠. 동창과 담임 선생님의 증언에 따르면 그 당시 김정은은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학생이었고 다소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농구공을 껴안고 잠들 정도로 농구를 좋아하는 농구광이었지만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결석이 잦았다는 보도도 있죠. 형 김정철이 1998년에 이미 스위스 국제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김정은과 김여정은 유학 기간 동안 둘이 지내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유대가 깊어졌을 것이고 그래서 김정은이 김여정에게 비중 있는 역할을 맡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스위스 유학 동안 김정은은 북한에서와 마찬가지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이어갑니다. 당시 스위스 북한 대사였던 리수영이 스위스 은행들에 예금된 김정일의 개인 외화자금을 관리했는데 김정은 남매와 고용희가 필요한 돈은 여기서 모두 나왔죠. 고용희는 리수영이 준 돈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급 쇼핑가 취리 바노프 슈트라스에 자주 드나들며 김정은 남매에게 고급 의류와 장난감 음식을 사주곤 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산 스키장, 프랑스 지중해 해수욕장, 이탈리아 유명 레스토랑에도 남매를 데리고 다니며 서양의 문화를 경험하게 했죠. 하지만 동시에 외부 사람과의 교류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일은 김정은이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유학생활을 엄격히 통제했거든요. 스위스 집을 평양의 간주와 똑같은 분위기로 만들고 김정은이 외출할 때면 스위스 북한 대사였던 리수용이 반드시 동행하도록 했죠. 또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과 같은 중요 기념일에는 반드시 귀국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통제 아래 스위스 유학을 마친 김정은은 2001년 북한으로 돌아옵니다. 김정은은 돌아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교 특설반에 다녔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이곳에서 군사이론과
훈련과 전략 전술을 익혔는데 일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한 것이 아니라 개인 선생을 통해 개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김정은은 아주 어린 시절엔 집에서 형제들과 교육을 받았고 스위스로 유학을 갔지만 거기서도 주변 아이들과의 교류가 적었으며 북한으로 돌아온 후에도 개별 교육을 받음으로 또래 학생들과 격리된 채 지냈습니다. 로열 패밀리로서의 특권은 누렸지만 정상적이고 평범한 인간관계를 거의 맺지 못한 거죠. 북한의 보통 아이들과 어울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민들의 삶을 피부로 느낄 기회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2004년에는 어머니 고용이가 프랑스 파리에서 지병으로 사망합니다. 이때 김정은은 고작 20살이었죠. 자신의 출신 성분에 대한 불안감, 할아버지 김일성의 냉대, 외로운 유학생활, 생모 고용이의 조기 사망은 김정은의 외골수적이고 과격한 성격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2009년에는 김정일의 후계자로 내정되어 1년 9개월 동안 속전속결로 후계 수업을 받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김정일의 장남인 김정남이 권력 계승 1순위였으나 스위스 유학 중 자본주의에 눈을 뜬 김정남은 북한도 변해야 한다고 아버지에게 조언하다 마찰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결정적으로 김정남이 일본 나리타 공항에 미입국하려다 체포되어 강제 추방되는 국제 망신을 당하면서 김정일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었고, 이남인 김정철은 건강상의 문제로 후계 구도에서 밀려나면서 김정은이 자연스럽게 김정일의 후계자로 내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김정일은 급성 심근경색과 심장쇼크로 급사하게 되죠. 고작 4개월 만인 2012년 4월 체제 불안을 막기 위해 떠밀리듯 권력을 승계받으며 김정은 정권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집권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기사를 보면 위태한 독재자, 불안한 북한의 권력 등 불안정하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죠. 김정일은 20년간 후계자 수업을 받으며 당과 정권, 군부를 확실히 장악한 반면 김정은은 20년 이상을 인민과 격리되어 지낸 데다 후계 구축 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정치적 정통성과 리더십이 부족했거든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김정은은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생각해낸 방법은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공포정치였죠. 김정은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핵 개발을 밀어붙였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였죠. 불안한 권력은 4년 동안 70여 명의 핵심 간부들을 숙청하여 측근 세력으로 새로운 정권을 다져 해결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할아버지 김일성의 옷차림과 걸음걸이를 따라하며 친근한 모습으로 접근했죠. 이 모든 것이 전부 자신의 불안정한 정통성과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정권을 공고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여전히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북한의 2030 세대인 장마당 세대가 전 세대에 비해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낮기 때문이죠. 자유와 개방을 추구하며 국가보다 생계가 우선인 장마당 세대, 이들이 김정은 정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외로운 왕자로 20년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최고 지도자가 된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